당신의 흐름을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누나님들. 오늘 리딩 주제는 추석 이후 찾아올 운기와 변화에 대해서 가져와 봤어요. 추석이 지나고 조금 있으면 새로운 흐름과 기운이 찾아올 시점이에요. 이번 리딩에서는 다가올 기회와 운기가 어떤 방식으로 열리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먼저 앞으로 어디에서 이 운기가 열리는지, 이 운기가 열리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노랑들의 카드에서 먼저 전차 카드와 컵 10번의 카드가 떴거든요. 이 말은 나의 행복의 최고 정점을 찍는 그러한 일이 있으실 거란 거예요. 컵이 10번이 뜻이 감정을 다루는 컵이어서 내 마음의 충족감을 느끼게 하고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나의 내면의 충족감이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감이라는 것은 여러 갈래로 갈리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가족이라던가 연인, 아니면 나의 삶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충족감, 그런 것들에서 오는 행복이 있을 거란 거죠. 그런데 우리 노랑이들의 이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봤는데 컵 3번과 완드 9번 이렇게 떴어요. 내가 이 행복감이 아무렇게나 오는 행복감이 아니라 내 즐거움에서 요인하는 행복감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 즐거움이 이 과거로부터 어떤 것이 상처받거나 좀 나에게 해를 가하거나 그런 것으로 오는 즐거움이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엔 같은 문제를 받더라도 치가 떨리고 그냥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변화, 이 상황 자체를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노랑이들은 이러실 수 있어요. 지금 전차 카드와 완두 9번은 완전 다른 이미지거든요. 전차 카드는 내가 끊임없이 달려가는 마차잖아요. 그런데 완두 9번은 나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어서 울타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내 자신을 꽁꽁 숨기고 있는 그런 의미거든요. 움직임과 정체된 그 에너지가 두 개가 번갈아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우리 노랑이들이 어떤 이 운기를 맞고 나서 내가 끊임없이 질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내가 이렇게 힘들다 해서 내 이 문제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겠어 해서 스스로에게 발판이 되고 움직임이 되고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게 스스로의 본인 의지일 수도 있고 상황이 그렇게 우리 노랑이들을 만든 걸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제너럴 리딩이어서 어떤 건지 확실하긴 모르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노랑이들의 등을 떠밀려주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를 변화할 수 있게 어떤 것이 제공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최종 행복인 컵 10번에 다가간다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이게 사실상 나의 큰 행복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 과거의 것을 하나 정복하고 극복하고 하니까 나는 이제 다 됐어, 너무 괜찮아졌어, 너무 행복해 하는 그런 감정이 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 가지 더 들려오는데 나의 인기가 상승한다 이 말일 수 있어요. 지금 컵 3와 컵 10 뭐 다 상대방이 있는 카드잖아요. 어디 하나에서 나를 찾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날 불러줄 수 있고 나의 즐거움을 주는 것, 이 3컵이 모임이라던가 동호회라던가 어떤 사람들과 모이는 술자리 이런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나의 존재감이 확실하게 각인되고 나도 이거에 대해서 움직이고 질주하다 보니까 나의 인기가 상승한다 이 말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랑이들은 내 과거로부터 움직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움직임이 생기시거나 아니면 나의 인기가 높아지거나 그런 것이
이 추석 이후에 운기로서 작용한다는 거죠. 어쩌면 이 두 가지 상황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내가 과거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운기가 확 트이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서 나의 트라우마라든가 과거의 경험, 상처 이런 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원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나의 상처를 다 보여줄 수 있어, 내 상처를 극복할 수 있어 하면서 움직임이 강화되는 그런 일이 생기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운기가 가장 강하게 터지는 시기의 포인트와 어떻게 해야지 오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노랑들 카드는 공통으로 들어오는 카드가 있는데 완드 10번부터 펜타클 7번까지 다 말해주는 것이 과거로부터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완드 9번에서 이제 완드 10번으로 바뀌었잖아요. 9번에서 10번으로 바뀐 만큼 점차 나아가는 상황이 종료된다는 거거든요. 완성과 끝, 내가 이전에 과거로부터 힘든 것이 있다, 내가 이전 상황으로부터 힘든 것이 있다 라는 노랑들이 있다면 이 상황이 끝난다는 걸 암시하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노랑들이라면 내가 이전부터 트라우마라던가 과거로부터 만들어낸 내 부정적인 성격 이런 것이 종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성격, 지금의 성격을 만드는 것이 어쩌면 과거로부터 점점 만들어온 그런 거에 대한 산물이잖아요. 내 지금 성격이 막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란 거죠. 과거로부터 온 나라는 산물을 계속 리마인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과거에서 쩔쩔매고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내 과거를 생각하고 이 과거 덕분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니 이것으로부터 온 결과물을 생각하자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즉 과거를 걸음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란 거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와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 이후에 나라는 사람을 더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는 우리 노랑들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펜타클 7번이 떴잖아요. 이 펜타클 7번은 내가 어떤 걸음을 주고 또 어떤 씨앗을 심으면은 이 농작물이 확장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는 카드거든요. 나 스스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지 나라는 사람을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시는 거죠. 이 말이 해주는 거는 우리 노랑이들의 베이스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의 규율로 봤을 때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노랑이들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 지덕체가 꽤나 준수한 편이란 거죠. 여기에서 나를 더 어떻게 갈고 닦아야 될지는 노랑님이 스스로 선택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노랑님들은 인기가 올라가실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주는 그 자체가 노랑님들의 인성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모만 보고 끌릴 수도 있는데 여기 교환카드 뜬 걸 봐서는 우리 노랑이들은 따뜻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노랑이들을 더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노랑이들은 나는 내 이런 모습이 싫어 라고 하셨으면 그거를 좀 더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시는 게 좋겠다. 내가 이런 모습이 싫어 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노랑이들께서 좀 더 발전하고 싶고 내 이런 모습이 싫다는 것 자체가 내 이런 모습을 타파하고 좀 더 좋은 사람,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으로 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내가 남들에게 상처받는 것, 사회에, 환경에, 상황에 다 상처받는 것 자체가 노랑님들이 마음이 여리시고 그렇게 못돼 먹거나 그런 분은 아니란 거거든요. 상처를 받아도 스스로가 껴안고 있지 남들에게 표출하거나 그런 분은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도 그 카드가 말해주는 거죠. 나는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사람이고 그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나라는 사람이 나쁘진 않다. 오히려 준수하고 이런 나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내 자신을 포용하고 인정하고 나는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노랑님들의 자신감을 챙기시라는 거예요. 노랑님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주변 사람들은 좋아하시고 내가 어떻게 보면 최종 목표인 행복으로 다가가는 게 내 자신을 인정하고 안아준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내 자신 스스로를 내가 알아야지 남들도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힘들고 그래버리면 남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내가 우선이지 남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어요. 우리 노랑님들은 선천적으로 지금 카드만 봤을 때 남들을 배척하거나 따돌리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거든요.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들을 챙기고 포용적이고 그런 흐름이 있으시단 거예요. 그러니 이번 운기에서 우리 노랑들의 인기가 올라가고 내 최종 목표인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끌어안는 그런 것도 중요하단 거죠. 이번 운기에서 우리 노랑들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운기가 주변 상황이든 아니면 스스로 마인드 세팅이든 뭐든 변한 게 있으실 테니 그 운기의 흐름을 타고 내 자신이 정말 나은 사람이다, 이거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제공됨에 있어서 이 사람이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긍정적인 세팅으로 가져가시라는 거죠.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그 자체도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어서, 혹은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상황을 다르게 보자는 거죠. 뭐든지 부정적인 쪽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인드를 살짝은 다르게 보자, 상황을 다르게 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노랑들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제 옆에 친구로서 있었으면 정말 우쭈쭈 해주고 싶고 뭐 하나라도 먹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작고 소중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란 걸 믿어 의심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운기가 지나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후 나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를 봐서 제가 소리를 질렀는데 정말 우리 노랑이들이 인기가 많아지세요. 지금 세븐 오브 소드, 도둑질 카드가 떴거든요. 이 도둑질은 내가 탐내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으니까 몰래 가져간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노랑이들이 뭘 가져간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럴 정도로 누군가 노랑님을 탐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노랑들의 마음을 가지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1, 2, 3 이거는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소통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저기 멀리서 내가 생각지도 않는 거라던가 아니면 내가 바랬던 그런 거에 대해서 연락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접목해서 보면은 내가 인기가 많아지고 러브콜을 보내는 사람이 많아져서 카카오톡이라던가 아니면 DM 이런 곳에 대해서 막 연락이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 뭐 할 건데 올래? 나 너 만나고 싶은데 만날래?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뭐냐? 러버스 카드, 연인 카드, 전체적인 흐름이 내가 인기가 많아지니 나의 애인이 생긴다 이런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컵킹 카드, 컵킹 카드는 감정의 왕인 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주는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흐름에서만큼은 바람둥이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람둥이가 되면은 이러실 수 있는데 그만큼 나의 마음을 돌볼 수 있고 상대방 마음도 돌볼 수 있으니 여기서 사람들이 뿅 하고 가는 거예요. 와, 얘 진짜 찐이다, 멋있다 하면서 우리 노랑들 자꾸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 노랑들이 스스로 어장관리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자꾸 붙어요. 그냥 하나라도 더 연락하고 싶어하고 더 보고 싶어하고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의 인기가 올라가서 내가 이걸 어떻게 쳐내야지 모를 정도로 나의 인기가 상승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마인드 하나 고치고 자신감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을 뿐인데 여기서 오는 나의 매력이 상승한다는 거죠. 상대방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나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내가 원하는 게 많아지는데 여기서 오는 성공률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챙기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낸 만큼 거기서 노는 결과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무언가부터 정보를 받거나 연락을 받거나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그런 욕구가 올라가신다는 거죠. 내가 뭘 하나라도 쟁취했으니까 여기서 오는 더 도전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버스, 아담과 하와의 모티브가 됐듯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 선택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에 관련된 일도 되거든요. 내가 이 연락과 기회가 옴으로써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거를 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남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정하는 그런 것이란 거죠. 그런데 이 선택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끌리고 그런 거란 말이죠. 하와가 이 선악과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선택한 거잖아요. 그만큼 내 마음을 끌리게 하는 그런 선택이 있을 거란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이 역시나 컵의 킹, 나의 만족감을 주고 나의 감정이 탑을 찍고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선택이시란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거 선택을 하고 뭔가 쟁취함으로 오면서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 컵은 잠재적인 재능 이런 것도 뜻하거든요. 내가 이 억압된 감정과
하고 싶은 행동을 이제 터트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거기에 따른 나의 잠재적인 성격이라던가 능력이라던가 이런 걸 분출할 수 있다는 거죠. 나 이런 재능이 있었네? 나 이런 능력이 있었네? 하면서 스스로 깨닫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치월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나의 것을 쌓아가고 나의 업적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나의 자아 성취감, 자존감만 높였을 뿐인데 이게 다 변화로서 작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 노랑들은 진짜 누군가 하나의 터치만 딱 있으면 번데기가 우아하듯이 날개를 펼치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란 걸 말해주는 거기도 하고, 원래 팔방미인 나의 원체적인 재능이라던가 그런 것이 넘치는 사람이어서 이런 카드가 나온 것이죠. 내가 모르는 나의 실질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드러내지 않고 나는 이런 거에 있어서 잘 인기가 없을 거야, 내가 잘 못할 거야 라고 스스로 암시를 걸어버리니까 이게 아직은 빛을 못 발하는 뿐이지, 이 운기를 맞이하고 내 변화를 맞이하는 순간 변화가 물밀 들려오듯이 쭉쭉쭉쭉 나아가는 거예요. 즉 우리 노랑들이 준비된 사람이어서 그런 걸 수 있고, 우리 노랑들이 과거로부터 쌓아온 나라는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노력한 사람이어서 이런 기회가 제공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운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노랑이들의 좋은 카드는 펜타클 8번.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 반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과거로부터 행한 게 지금 당장 달라지지 않는 그런 것일 수 있잖아요. 저의 리딩을 한 번 봤다 해서, 아니면 기회가 한 번 있다 해서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기회가 들어왔고 운기가 들어왔으면 이거를 지속적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계속 반복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자존감이라던가 내 과거로부터 쌓아온 그것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노랑이들 스스로 마인드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뭐든지 가능하고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스스로에게 계속 암시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암시가 허상과 공상이 아니라 진짜 우리 노랑이들은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 반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어느 날 갑자기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전날에는 내가 자존감이 뿜뿜했는데 다음날에는 그 자존감이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은 감정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제의 감정이 나와 오늘의 감정인 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나는 할 수 있어. 이걸로 바꿔보란 거죠. 막연하게 불안감이 들 때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다른 생각으로 밀어버리거나 아니면 내 몸을 바쁘게 움직이거나 그 불안한 생각 속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제가 쓰는 마인드 컨트롤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고민해봤자 바뀔 문제였으면 진짜 바뀌었지 라는 말을 자주 해요. 내가 쓸데없는 생각이고 그러면은 애시당초 이건 나를 갉아먹는 거고 효율이 없는 행동이니까 멈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랑이들 스스로도 내가 불안하고 그런 의구심이 들 때 스스로 생각해보시란 거죠. 내가 진짜 쓸모없는가? 내가 이 생각을 함으로써 내가 바뀌는 게 있는가? 나에게 긍정적인 사인인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보시란 거죠. 그리고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멈추시란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만 해도 모든 운기가 분물처럼 터져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까운 사람인데 내가 내 마음 하나 정하지 못했다고 움직이지 못하면 이건 진짜 사회에 크나큰 손실이에요. 그만큼 우리 노랑이들은 대단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정말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거 진짜 조금만 건들면은 우리 노랑이들은 탑을 찍으실 수 있는 분인데 스스로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 보여서 막 제가 이 카메라 안에서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막 그러고 있는데, 진짜 그 정도로 우리 노랑이들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분이란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노랑이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노랑이들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노랑이들은 대단하신 분이고 노랑이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상의 것을 해내시는 분이니까 여기서는 불안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예요. 추석 이후에 운기로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이루와 지지의 말을 드려서 제가 이거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우리 노랑이들께서 완성형 인간이어서 그럴 수 있어요. 더 이상 나의 조언은 필요 없을 정도인데 이미 완성형 인간이어서 제가 더 이상 드릴 운기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늘의 운기라던가 노랑님에게 다가올 기회가 이미 노랑님들이 완성형 인간인데 더 좋은 걸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내 마인드 세팅을 다시 하는 거, 그거가 첫 번째 스텝이란 거죠. 그 이후에 운기라던가 그런 것은 진짜 동물처럼 터져나오는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노랑님들 마음만 바뀌면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제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노랑님들은 이미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 운기랑 기회가 찾아오지 않아도 노랑님들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던가 힘이 존재하시는 분이란 거죠. 그렇다면 우리 노랑님들 이번 다가오는 추석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고 우리 노랑님들 하루하루가 평안하게 흘러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노랑님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롱님들. 오늘 리딩은 추석 이후 찾아올 운기와 변화에 대해서 가져와 봤어요. 추석이 지나고 조금 있으면 새로운 흐름과 기운이 찾아올 시점이에요. 이번 리딩에서는 다가올 기회와 운기가 어떤 방식으로 열리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먼저 어디에서 이 운기가 열리는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카드로 읽어볼게요. 초롱님들께서는 무언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실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선택이 내 후회와 절망과 그런 거에 관련된 선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초롱님들께서는 지금 컵 5가 떴거든요. 이거는 내가 앞으로 갈 수 없다는 카드예요. 그 이유가 내가 지금 너무 후회하거든요. 내가 잃어버렸던 관계가 있거나 사람이 있거나 상황이 있거나 어떤 것이 있을 거란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자꾸 상실감이라던가 고통이라던가 과거에 연연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남자가 주저앉아서 앞으로 한 발짝도 갈 수 없듯이 우리 초롱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이런 것이 있는 분이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오는 후회와 절망이고, 만약에 저는 이런 일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전 상황 같았으면은 주저앉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발만 동동 굴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란 거죠. 그런데 여기 소드키 들어왔어요. 이 소드키는 문제 해결 능력이 상승한다는 거거든요. 소드키는 정말 지혜로운 여왕이에요. 이 소드키는 소드킹과 다르게 자신의 의견도 올곧게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이라든가 다른 상황에 대한 것도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여왕님이시거든요. 이 카드와 같이 이어진다면 우리 초롱들께서는 이전에는 좌절하고 힘들고 나아갈 수 없고 주춤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완전 타파 끝내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후회는 이제 그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지금은 당장 갈피가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선택을 딱 하는 순간 이 선택에 있어서는 나의 미래라던가 아니면 내 과거의 이전 것들에 대해서 해소를 한다는 거죠. 깔끔하게 다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데스카드, 이거는 내 상황이 180도 바뀐다는 거거든요. 데스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듯이 죽음 뒤에 완전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그러한 것으로 더 해석을 드리는데, 이 이전에 과거에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내 삶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소드키는 지혜로운 여왕이라 했잖아요. 그녀의 의지가 더 돋보이는 게 소드 2번의 의지예요. 소드 2번은 내 중립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 상황을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드는데 일단 이걸 화합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싶으면은 내 감정이라든가 내 이성을 잠깐은 스톱하는 거죠. 멈추고 이 상황을 안정적이게 일단은 가자는 거예요. 내 머릿속이 복잡할 수 있어도 내 상황 자체라던가 나에게 흘러올 이 분위기라던가 사회 속에서 나는 안정감을 찾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도 우리 초롱님을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런 의지를 가졌구나 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죠.
우리 초롱님은 예전에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바뀔 정도다라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것에서 이제는 뭐라도 해보겠다 싶어서 나의 모습을 페르소나 가면을 쓴 것처럼 연기라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이가 어른이 된 것처럼 그런 변화인 건데 초롱이 나 이거 못하겠어 하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트이신다는 거죠. 내 마인드 세팅 자체가 달라져 버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나는 정말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것이 한번 탁 치고 들어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 할 수 있는 사람이었네 하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내 트라우마에 대해서 깰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제공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옛날에 큰 것이고 내가 고통받을 정도로 움직이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괜찮다 이런 카드가 아니라 소드 2번이 나온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이거는 정말 장족의 발전. 옆에서 누군가 초롱님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으면 박수갈채를 보낼 정도예요. 정말 잘했어. 진짜 대단해.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란 거죠. 그렇다면 이 운기가 가장 강하게 터지는 시기의 포인트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오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초롱님 카드는 행운 카드와 펜타클 8번이 떴는데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 내가 상황을 지켜봐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지켜봐야 되는 그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상황이 묶여서 안 되는 걸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상황 자체가 날 안 따라줘 버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 행운 카드가 뜸으로써 내 지금 상황이 묶여있지만 머릿속으로는 무수한 생각을 하는 그런 카드란 말이죠.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게 지금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이거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내 처한 상황을 시선을 달리 보고 나서야 내 머릿속에 뭔가 정리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운기가 강하게 터지는 시기의 포인트는 내가 이 상황이 정말 묶이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내 머릿속으로 끊임없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운기가 터진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명상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머릿속으로 뭔가 정리하고 내 상황을 자꾸 바라보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트라우마라든가 이 과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뒤에 완드 5번과 펜타클 6번 떴거든요. 이 카드는 앞서 말한 카드랑 살짝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묵묵히 내 자리를 고수하고 끊임없이 똑같은 행동으로 만드는 그런 안정적인 카드들인데 여기 뒤에서는 요란하거든요. 먼저 완드 5는 내가 경쟁 상황에 돌입하거나 뭔가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가 실질적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이 말은 즉슨 아까 행운 카드와 링크되듯이 내가 행동은 보이는 게 없더라도 머릿속에선 끊임없이 구상하고 생각하고 내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견디고 나랑 싸워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혼자서 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초롱님들 카드에서 소드킹이 첫 카드로 떴잖아요. 어쩌면 우리 초롱님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후회했던 것이 나 혼자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신 걸 수 있어요. 내가 이전 혼자서 하느라 움직이지 못했다면 이제 누군가의 개입이 있어서 여기에서 운기가 트인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듯이 뒤에 펜타클 6번 이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받는다 라는 카드거든요. 지금 앓고 누워있는 남자 위에서 어떤 파란 여인이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이렇게 끙끙 앓고 있는데 누군가의 손길이라던가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치유는 치유대로 받고 이게 펜타클과 관련된 거여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라던가 아니면 금전적인 도움 이런 것들 다 될 수 있거든요. 아무튼 금전적이든 마음적이든 다 챙김받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초롱님들은 여기서 나는 다시 한번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죠. 아까 컵5에서 지금 완드5로 바뀌었잖아요.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든 해보자, 머릿속으로 어떻게든 바꿔보자 하는 그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곳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뭐라도 해보자 라는 의지가 투영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초록님들의 상황은 지금 당장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운기를 한번 맞고 나의 변화를 맞고 아 나는 할 수 있었어.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어. 라는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되시다 보니까 나는 이 상황을 이제 다르게 보고 내 상황을 딛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트라우마나 딛고 나갈 경험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초록님들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겁내고 조금 꺼려하는 그런 것이 누구나 존재하잖아요. 그런 각각의 트라우마나 각각의 싫어하는 그런 거에서 내가 이전에는 움직이지 못했다면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싫어하는 거라던가 내가 좀 꺼려하는 그런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이 디딤을 넘길 수 있는 일이 제공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내 과거에서 내가 움직이지 못했던 것, 내가 끙끙 앓던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실마리가 제공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운기가 지나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후 내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초록님들 카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드의 기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내가 생각 정리를 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첫 기운에서 소드 에이스의 기운이 떴거든요. 저지먼트와 같이 링크해서 보면은 정말 새로운 기회, 새로운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저지먼트는 어쩌면 수동적인 카드일 수 있거든요. 내가 마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한 걸음을 가지 못하는 그 상황이 내가 어떤 소식을 접해야지 움직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통보를 받아야지 움직일 만한 그런 상황밖에 안 되니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에이스, 새로운 기운, 새로운 도전, 새로운 상황 이런 게 다 되거든요. 뭐가 됐든 간에 초기의 기운으로서 나에게 도움의 손길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정하는 그런 마인드 세팅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개입이 있든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라던가 아니면 내 스스로 정하는 그런 것이 다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후 달라지는 것 뒤에 여왕제 카드 들어왔어요. 이 여왕제는 내 것을 단단하게 판 것뿐만 아니라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런 온화한 거거든요. 우리 초록님들 카드는 이전에는 혼자 했던 것이 이제는 남들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카드로 다 바뀌고 있어요. 여왕제는 내가 남들에게 줄 수 있다는 상황 자체가 내가 남들이 있어서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처럼 내 마음과 내 마음속의 암흑기가 풀어지니까 나의 마음을 이제 드디어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도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나의 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추석 이후에 맞게 될 운기가 남을 챙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내 상황이 부드럽게 풀어진다. 내 마음속이 극복하고 평안을 찾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 달라지는 거 소드나이트 떴거든요. 소드나이트는 내가 생각한 게 있으면 무작정 달려가는 그런 스피드의 카드예요. 이 말은 내가 이전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던 것이 이제 내 마음의 사슬을 끊어버리니까 줄기차게 움직일 수 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에서 발을 쭉쭉 뻗을 수 있는 그러한 활동성이 제공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 초록님들은 내가 과거로부터 뭘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추석 이후에 운기에서 이걸 깨트릴 만한 상황이 온다. 그래서 초록님의 상황이 바뀌든 마음이 바뀌든 뭐든 바뀌어서 우리 초록님들이 날개를 쭉쭉 뻗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운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조언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초록님들의 좋은 카드는 컵의 킹 카드가 떴어요. 지금 여태까지 나왔던 소드의 카드와 정말 다른 요소 컵이라는 카드가 떴는데 이성을 담당하는 소드와 감정을 담당하는 컵. 근데 감정을 담당하는 컵이 조언을 떴단 말은 내 감정을 먼저 챙겨라 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트라우마라던가 과거의 어떤 것이라던가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다 내 마음, 감정과 연관되어서 발걸음을 못 움직이시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먼저 챙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먼저 보듬고 돌봐야지 이 앞을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제공될 수 있는 건데
그냥 시체처럼 움직이면은 그것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우리 초록님들 인생에서. 인생은 내 건데 그냥 내 마음이 텅 빈 채로 공허한 채로 움직이면 그것도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먼저 챙겨라. 내가 힘들고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나를 먼저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것이 먼저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컵의 킹은 협력자가 있다는 카드 중에 하나거든요.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다뤄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 초록님들은 이 운기가 트인 이유에 누군가가 같이 있는 그런 흐름도 있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초록님들의 곁에 있는 협력자라던가 도움해주는 사람들, 구원자 이런 분들이 초록님들을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고 초록님들의 감정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니까 이분들에게 한번 내 마음을 표출해도 좋다라는 거죠. 주위에 내 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뭘 하든 뭘 선택하든 간에 내 마음이 먼저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의 왕이잖아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초록님들 카드 아까 소드 2번에 주변 상황은 잘 하시고 계셨거든요. 내가 내 마음이 조금 어지러울 뿐이지 나의 대처하는 것이라던가 사회에 있어서 나의 모습이라던가 어떤 모습이든 잘 유지하시는 것은 맞으세요. 그런데 여기서도 내 마음을 챙기는 것을 먼저 우선시하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상대방의 마음에 맞추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 마음이 어떻게든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잣대를 세우지 않으면 그거는 또 나에게 부담감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끌려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간에 내 마음을 좀 우선시하라, 내 마음을 편하게 하라 이 말인 거예요. 만약에 남들에게 맞추는 게 전 정말 편해요 라고 하시는 초록님들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일단은 이 카드가 말해준 건 내 마음을 편하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당장 변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단순간에 변할 수 있겠어요. 내가 편안한 상태로 일단은 유지하시고 내 마음이 정말 준비됐어 하는 순간에 조금씩 그 나의 부담감에서 손을 놓으라는 거죠. 손을 놓고 내 마음을 조금씩 작게나마 챙겨보시라는 거예요. 컵 5번이 떴듯이 컵 3개가 무너져서 당장은 이 컵 3개를 보느라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면서 좌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컵 5번이 나옴으로써 뒤에 컵 2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에게 완전 잃어버리는 상황이 아니란 거예요. 컵 2개는 나의 남은 희망이고 나의 미래예요. 이거를 좀 더 생각해 주시라는 거죠. 초록님이 무너졌다 해서 뒤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건 아니란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있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여기서도 우리 초록님이 극복할 만한 포인트는 있을 것이니 이거는 믿어 의심치 말라는 거죠. 내가 상황이 어떻게 됐든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든 나의 것, 나만의 것, 내 상황이 좋게 돌아가는 것 이런 것이 다 내가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초록님들이 만약에 지금은 너무 힘들다 라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마음을 놓으셨으면 좋겠다, 편하게 가져가시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이게 제너럴 리딩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각각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어서 그 무게는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달라지실 수 있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초록님들이 편한 선택을 하시고 초록님이 그런 선택을 했다 해서 다 떠나고 내 곁에 아무도 없어 이런 건 아니거든요. 초록님이 어떻게든 한다 해도 주변에 초록님을 보필하거나 감싸주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선 초록님 욕심을 좀 내도 된다. 마음의 부담감을 덜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뭘 하고 싶고 내가 이걸 정말 이겨내고 싶다면은 내 마음의 욕심을 좀 더 내시고 나를 보필하시라 이 말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초록님들 다가오는 추석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연휴가 긴 만큼 몸도 푹 쉬시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을 믿고 그렇게 평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초록님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랑님들. 오늘은 추석 이후 찾아올 운기와 변화에 대해서 가져와 봤어요. 추석이 지나고 조금 있으면 새로운 흐름과 기운이 찾아올 시점이에요. 이번 리딩에서는 다가올 기회와 운기가 어떤 방식으로 열리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먼저 어디에서 이 운기가 열리는지, 이 운기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파랑들께서는 먼저 흘러오는 메시지가 있는데 지금 10번의 숫자가 2개나 뜨고 4번의 숫자가 하나 떴거든요. 이건 다 완성되고 안정된 그런 숫자의 의미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데스카드가 떴어요. 이거는 내 안정이라던가 종결과 완성에 있어서 뭔가 하나를 깨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그 말이 존재해요. 우리 파랑들이 추석 이후에 맞을 운기가 내가 지금 최고의 행복과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라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파랑들 카드는 너무 좋거든요.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해낸 것이 있고 나의 어떤 소속감이 들게 하는 그런 것이 다 줄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의 행복이 최고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펜타클 4번이 뜬 만큼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이게 불안감도 존재하거든요. 사람은 가진 게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내가 이걸 뺏기지 않을까 싶으신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집착이 생기거나 이거에 대해서 욕구가 생기거나 불안하거나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완성과 끝이 내가 뭔가 습득하고 얻은 것으로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행복함을 느끼는데 그 외에 나머지 이걸 지키고 어떻게 가는가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변화된다는 거잖아요. 깨트려진다는 거예요. 내 이 불안에 잠재울 만한 어떤 소식이라던가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데 여기서 나의 불안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작게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실질적으로 얻은 게 없더라도 내 일상을 잘 보내는 것 자체가 이게 얻은 거란 거죠. 근데 여기서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이 행복이 깨지지 않을까?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은 다른 게 없을까? 하면서 불안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의 불안을 깰 만큼 그런 것이 제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너럴 리딩이어서 어떤 형태로 온지는 모르지만 일단 변화를 맞은 순간부터 사람이든 상황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 파랑들에게 도래한다 이런 게 된다는 거죠. 이 어쩌면 행복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후의 것도 제공되는 그러한 좋은 운기가 터지신다는 거예요. 만약 보상이라던가 실질적인 나의 것을 얻지 않더라도 내 마인드 세팅이 달라진다 이 말일 수 있어요. 지금 불안이 기여하는 게 근원적인 원인이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잖아요. 이 마인드 세팅을 다시 하고 뭔가 나의 것을 재정비하고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운기가 가장 강하게 터지는 시기의 포인트와 어떻게 해야지 잡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랑들 카드는 여기서 명백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파랑들이 지금은 불안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사실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걸 수 있어요. 지금 저지먼트와 행운 카드 같이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내 상황이 나를 속박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과값으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소식을 전달받아야지 그 뒤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디에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전의 것을 쌓아야지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순차적으로 뭔가 앞서 해야 되지 이게 바뀌는 그런 것이란 거예요. 남들이 이제 너 해도 돼 아니면 상황이 너 해도 돼 해야지 그 뒤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제공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파랑들께서는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기회를 받고 어떤 소식을 접하는데 이것으로 우리 파랑들은 게임 끝 다 완성되는 월드카드가 떴어요. 내가 다른 건 다 완벽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통보를 받아야지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확답을 받아야지 완성된 퍼즐 조각이란 거죠. 그래서 뒤에 오는 카드 행맨 카드와 완드킹 카드 이거는 서로 반대되는 거거든요. 행맨 카드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완드킹은 내가 마음에 들면은 그대로 움직이는 그런 분이란 말이죠. 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멈춰있다면은 이제 이 사슬이 풀리고 나를 가둬두는 매듭이 풀리면은 이제 여기서 준비 땅 해서 내 마음대로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완드킹이 뜬 걸 봐서는 기회를 받고 하면은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파랑들께서는 추석 이후에 이 운기가 오실 거거든요.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고 나의 세계관이라던가 나의 성장이라던가 나의 모습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가 들었다 해서 안 움직이고 포기하고 이러면은 이 운기는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매듭이 풀리는 순간이 오면은 그때는 움직이시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의지라던가 내가 이 통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던가 사람들한테 내 의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드퀸이 뜬 만큼 우리 카랑들은 어떤 자리에 하나 꿰차셨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의지라던가 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으신 분이어서 이 카드가 뜨신 걸 수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남들보다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라는 거죠. 내가 이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행맨 카드는 가만히 묶여있는 카드도 되는데 시선을 달리 본다라는 카드도 되거든요. 지금 머리가 밑에 있잖아요. 사람들과 시선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선을 다르게 봄으로써 뭔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뭔가 보이거나 아니면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으면은 그거를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완드의 키인 만큼 내 열정이 불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움직이시란 거죠. 억지로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움직이란 거죠. 그리고 이미 완성된 카드, 월드 카드 같은 걸 봐서 소식만 전달받으면 그거부터 이제 시작되는 운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터집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로부터 소식을 전달받으면 그 이후에 내 운기가 줄기차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통보를 기다리는 어떤 약속된 날짜 이런 것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운기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 것이 없어요 라고 하는 파랑들은 이런 기회가 어떤 형태로도 오실 테니까 그동안 나를 정신 수양하고 나를 갈고 닦고 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란 거죠. 그리고 우리 파랑님들한테 이 카드가 뜬 것이 우리 파랑님들은 할 수 있고 이 운기를 따내고 나의 세계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카드가 나열돼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기보다는 나의 열정을, 나의 불꽃을 꺼트리지 마시고 계속 움직이시고 하시란 거죠. 그리고 남들과 시선을 달리한 순간 이거를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우리 파랑님들은 센스가 있는 분이거든요. 나의 센스가 있는 분이니까 이것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같은 상황에 있어도 하나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파랑들은 후자인 거예요. 내가 하나의 상황을 던져줬는데 여기서 멋진 값을 낼 수 있는 사람이란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이러한 잠재 능력을 이용하시란 거예요. 어쩌면 우리 파랑들에게 이 소식이 들린 것이 파랑님이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고 파랑님이 남들보다 특출난 사람이어서 이 소식이 전달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나의 월드, 끝, 세계 이런 걸 완성시키는 사람이고 나의 정점에서 탑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아시고 그걸 믿고 내가 준비하는 게 있으면 그걸 계속 꾸준히 준비하시란 거죠. 파랑님들은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나의 손아귀에 들어올 거고 어떻게든 해내는 분인 건 맞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운기가 지나간 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후에 내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를 보자마자 앞의 상황이 생각나는데 우리 파랑들은 종결과 끝을 찍었는데 다른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분이라 했잖아요. 이 운기와 기회를 받았는데 사실상 파랑님들은 다시 레벨 1부터 바뀌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급이란 걸 대면은 직급은 사원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주임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대리, 과장, 부장 각각이 할 수 있는 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게 승진이 되고 진급이 되면은 그 카테고리에서도 시작하는 그런 게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뜬 컵 4번 내가 이미 완성된 컵 3개가 있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컵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파랑님도 짐작 가능한 수준이에요.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수준이 있는데 당연히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되고 라이센스 하나를 따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 오는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컵6 이거는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파랑님들이 정점을 찍고 탑을 찍은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아이 모습이 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지어서 보면은 뒤에 바로 태양 카드, 태양을 비추는 어린아이 카드거든요. 태양이 이 어린아이를 계속 보살펴주는 거예요. 컵6랑 링크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이후에 맞을 우리 파랑들의 변화는 누군가의 보호와 보살핌 아래에서 나의 것을 끊임없이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걸 증명하듯이 뒤에 완드나이트, 완드퀸에서 완드나이트가 떴어요.
이건 다시 나의 레벨이 다운그레이드 된다는 거잖아요. 퀸에서 기사가 된 것은 나의 계급이 한 단계 낮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링크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 정점을 찍었는데 이게 다시 나에게 새로운 것으로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 새로운 초기의 기운이 아니라 나이트가 떴잖아요. 한 단계만 다운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이전에 이룬 것이 있고 여기서는 거짓이 없으니 여기 다음에 기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파랑님들이 쌓아온 업적들이라던가 그런 것이 연관된 다음 단계란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 파랑님들은 이 운기 이후에 내가 다시 새로운 커리어라던가 새로운 세계관 이런 것이 쌓을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제공되신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보살핌이 있다는 거니까 이것이 포인트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있고 내가 좀 낯선 게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좀 꺼릴 수 있잖아요. 나는 나의 세계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인데 남들에게 물어보다니 이건 조금 민망한데? 이럴 수 있는데, 사실상 새로 시작하는 것도 맞고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이거나 아니면 나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막상 알고 이걸 정복하고 해내면은 그 위에는 착착 잘 진행되는 부분인데, 그 전에는 아직 모르는 게 맞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도움을 구하라는 거죠. 파랑님들이 능력이 없거나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운기와 지금 수준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제공된다는 거고, 지금 시기에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니 이거를 활용하시란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말이죠. 무수히 꾸준하게 성장 가능성 있는 존재다. 왜냐면 다시 다운그레이드 됐는데 이게 또 다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것이 될 수 있잖아요. 아까 직급을 예를 들었는데 사원에서 주임이 됐다 해서 주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임에서 다시 대리로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성장 가능성이 있으신 분이란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챙김받고 그런 것이 우리 파랑이들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챙김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한테 직급의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한테 챙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상사라도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이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지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것처럼 직급의 예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파랑들의 운기에서는 파랑님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이고 이걸 다시 파랑님들 것으로 만들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에서도 이 운기에서도 그것이 돈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하늘의 운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운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파랑들 카드는 컵 에이스가 떴어요. 컵은 감정을 담는 그릇인 만큼 내 감정이 드는 것에 있어서 이거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좋다는 거죠. 에이스는 새로 시작하는 그런 기운이란 말이죠. 이 새로 시작함에 있어서 내 마음을 열어라 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오픈마인드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이다 아니면 내가 성장하고 싶은 그런 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내 욕구를 전달하는 게 좋다는 거고, 내 자신 스스로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것까지 하고 싶고 이런 것이 기대돼 하면서 나에게 솔직하라는 거죠. 이렇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해서야 운기가 트이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내 마음을 알아야지 날 받아들이는 게 있고 여기서 또 얻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감사함을 잊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파랑님들 주변에 파랑님을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파랑님들이 그럴 사람은 아닌 건 알지만 내가 이 도움을 받는 것에 있어서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시간이 남아서 파랑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파랑님이 자기 앞가림 잘하고 스스로도 너무 잘하고 있고 얘는 뭘 해도 되겠구나 싶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상황과 상황이 우리 파랑님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파랑님들은 여기서 나를 도움을 주는 손길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인 것은 이런 거 제공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마음만은 잊지 말고 그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라는 그 자체의 표현도 괜찮다는 거죠. 거창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에이스 컵인 만큼 그냥 내 마음을 소소하게 표현해도 그것도 괜찮다는 거죠. 우리 파랑들을 돌봐주는 그런 손길들은 파랑님이 그렇게 자그마한 마음을 내비쳐도 오히려 좋아하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뭘 바래서 한 게 아닌데 얘가 오히려 나한테 고마움을 표현하네 하면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서 설 수 없듯이 남들에게 도움을 받는 순간이 무조건 있거든요. 우리 파랑들이 혼자서 잘하시는 분은 맞지만 이게 누구에게 남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받을 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겸손하는 거죠. 내가 한번 내 마음을 표현해야 이 사람들도 나를 좋게 봐서 다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밀접한 관계를 맺어라 라는 게 마지막 조언이에요. 지금 컵 하나로 여러 가지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파랑들이 도는 운기도 좋고 파랑님이 이 운기를 제대로 잡고 이 방향을 건설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디테일하게 좀 집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파랑들에게 필요한 조언들만 얻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나한테 마음을 쓴 사람은 나에게 잘해줄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나를 호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파랑님들은 여기서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간접적이나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좀 결속하여라, 강화하여라 이런 말이 되시는 거죠. 제가 언제 우리 파랑들이 이 도움을 받을지 모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대비해서라도 이 사람들과 관계를 밀접하게 맺어라 라는 거예요. 파랑들에게 다가오는 기회라던가 운기는 파랑들을 향해 열려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걱정 놓으시고 다가오는 연휴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연휴가 긴 만큼 푹 쉬시고 앞으로도 파랑들의 앞길이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파랑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정님들. 오늘은 추석 이후 찾아올 운기와 변화에 대해서 가져와 봤어요. 추석이 지나고 조금 있으면 새로운 흐름과 기운이 찾아올 시점이에요. 이번 리딩에서는 다가올 기회와 운기가 어떤 방식으로 열리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먼저 어디에서 이 운기가 열리는지 이 운기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검정님들의 운기는 저에게는 두 가지로 보여요. 첫 번째는 애정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한 그것의 두각을 나타낸다. 첫 번째, 애정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먼저 첫 카드 러버스와 에이스 컵 카드 떡하니 뜬 것처럼 러버스는 연인을 나타내는 거고 에이스 오브 컵은 감정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걸 조합하면 내 마음을 울리는, 내가 좋아하게 되고 내가 끌리는 그러한 연인이 나에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상대가 없는 검정님들은 정말 나의 마음에 쏙 드는 연인이 옆에 있게 된다 라는 거고, 상대가 있는 검정님들은 이 연인과 또 다른 그 이후의 상황으로 넘어간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사람과 만나는데 무료였거나 아니면 별로 재미가 없었거나 그랬다면은 추석 이후의 기점으로 이 애인과 색다르고 새로운 경험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뭔가 차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의 사이가 끈끈해지고 같이 있으면 설레고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여기서는 상대가 없는 검정님들에게 더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것 같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컵은 내 감정을 담는 그릇이고 에이스는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분을 봤는데 설레어버리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에이스의 기운이 들어온 만큼 이게 나에게 처음에 느끼는 생소하고 조금은 낯설고 낯간지럽고 그런 기운이란 거예요. 예를 들면 소개팅을 나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마음이 설레어버리는 그런 것이 하나의 예시로 될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마음에 드는 상대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우리 검정님들에게 어떤 의미냐 봤더니 뒤에 완드 세븐과 펜타클 에이스로 떴어요. 이 상대 마음에 들기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갖고야 말겠어 라는 정복력이라던가 쟁취라던가 그런 나의 욕구가 뿜뿜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것이 여기 뒤에 펜타클 에이스가 떴잖아요. 이게 내 마음을 울릴 뿐만 아니라 나에게서 실질적인 가치가 되는 어떤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처음에는 그냥 막 설레고 그랬는데 이게 계속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하나의 진짜
내 손아귀에 잡을 수 있는 산물로 나타난다는 거죠. 어쩌면 이런 경우일 수 있어요. 지금 세븐 오브 완드는 내가 이 완드들을 다 쳐내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끌리는 상대가 있는 거면은 이 사람을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완벽한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란 거예요. 이 사람을 갖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여기서 우위를 상정하는 건 우리 검정님이에요. 여기 뒤에 실질적인 나의 손으로 들어온다 라는 펜타클 에이스가 들었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표출하고 이 사람을 갖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 사람을 정말로 갖게 되는 그 기운이 오신다는 거죠. 그 사람을 다 좋아하는데 멀리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내 걸로 가져오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검정님들이 원하는 상대가 있으면 이걸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용기가 상승한다는 거고, 또 다른 상황으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검정님들께서 애정에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원하게 되고 내가 뭐 하나만 해도 이 사람들 마음에 간지럽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보면은 너무 귀여워 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우리 검정님이 뭘 해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뭘 먹어도 이뻐 보이고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성으로부터 내 인기가 상승하다 보니까 여기 검정님을 갖기 위해서 우수한 경쟁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검정님은 이 중에 내가 누굴 골라야 되지? 라는 그러한 자신감이라던가 묘한 승리감이 내 어깨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남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건 좋잖아요. 물론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 검정님들이 나타내는 거는 기분이 좋은 그러한 만족감이에요. 아마도 여기 검정님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검정님의 타입이거나 내가 이 상황이 마냥 나쁘진 않아가지고 그러신 거겠죠? 아무튼 검정님이 여기서 누굴 고를까? 라는 생각을 하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뒤에 펜타클 에이스가 뜬 걸 봐서 이 사람들이 말로써만 널 갖겠어 이런 게 아니라 선물 공세라던가 아니면은 뭘 하나라도 쥐어주거나 먹여주거나 그런 것이 있을 거란 거죠. 펜타클, 보상으로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선물 공세 이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애정운에서 두 가지 다 우리 검정님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상황, 내가 선택했던 것을 갖게 되는 것, 이 상황에 대한 것인데, 이 러버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들었듯이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선택하는 순간, 그 순간 있잖아요. 여기를 포인트를 준다면 우리 검정님들께서 원하는 그러한 포인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컵 카드가 떴다 있잖아요. 그만큼 내가 원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꿈꿔왔던 그런 거에 대한 선택지가 있는데, 이게 추석 이후에 우리 검정님에게 두각을 나타낸다는 거죠. 정말 내 것으로 갖고 오게 되는 그런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아까는 내가 이상형에 대한 갈망이었는데 여기서는 우리 검정님들이 정말 원했고 정말 하고 싶었고 정말 꿈꾸었던 그런 거에 대한 쟁취라는 거죠. 그래서 내 선택한 게 있어서, 내가 끌리는 것에 있어서 정점을 차지하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되다 보니까 나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펜타클, 그러한 선물이 나의 품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뭐가 됐든 간에 우리 검정님이 원하는 것이라던가 갈망했던 것이 내 품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운기가 가장 강하게 터지는 시기의 포인트와 어떻게 해야지 오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검정님들 카드는 공통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 4번의 숫자가 반복되는 것도, 여기 펜타클의 요소가 반복되는 것도 내가 내 마음을 균일하게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4번은 안정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숫자이고 이 펜타클은 이동성이 그렇게 없는 요소란 말이죠. 이걸 조합하면은 우리 검정님이 처음에 강하게 원하게 되고 강하게 끌리는 그런 것이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직접 닿는 그런 결과값이 없다고 포기해버리면 이 운기도 돌아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강하게 원하는 열망이 들었다면 꾸준함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뿌리가 바닥에 딱 붙듯이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계속 내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운기에서 가장 터지는 포인트가 나의 이 마음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내가 끌리는 것이 있으면 이거를 계속 갈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여기서도 완드와 컵의 기운으로 온 걸 봐서 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누군가의 터치가 아니라
내 스스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완드4는 결혼 카드라고도 말하는데 결혼은 억지로 하는 것보단 여기에 카드의 분위기에서 봤듯이 행복하고 평온하고 즐거운 그런 것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컵 4번을 보면은 원래 컵 4번은 권태로움과 관심 없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심 없는 이유가 뭐든지 관심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뒤에 컵 3개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쏟느라 다른 컵 하나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다른 새로운 유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즉 완드4와 컵4가 말해주는 거는 내가 즐겁고 행복한 일이고 이미 내가 내 것으로 만들었던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죠. 이전부터 계속 열망했고 했던 것에 대해서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잖아요. 아까 소개팅이라던가 갑자기 이상형을 만났을 때 그때는 처음 보는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전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냐? 여기서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은 꾸준하게 이 사람이 좋다라고 푸시를 하라는 거죠. 내 마음이 변함이 없다고 계속 유지하시라는 거예요. 즉 처음 보는 그런 거에서 강한 열망을 느낀다면은 실질적으로 나한테 얻기까지 내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시다는 거고, 만약에 이전부터 내가 원했던 것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곧 추석 이후에 내 것으로 돌아올 온기가 트이니 이 마음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내 마음을 가져가고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검정님이 이 운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펜타클 페이지와 펜타클 8번이 나왔어요. 이 말은 내가 내 마음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마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펜타클 페이지는 진중함의 카드거든요. 내가 이 문제, 이 펜타클에 대해서 되게 진중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검색하는 그런 카드란 말이에요. 움직임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그 이후에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카드거든요. 무조건적인 정보 탐색이랑 앞뒤 따지는 상황을 다 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내가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는 거죠. 집에 앉아서 구상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냥 지금은 아직은 딱히 결과값이란가 이런 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거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도 좋으실 텐데 그 이유가 뒤에 펜타클 8번이 나왔어요. 이 펜타클 8번은 같은 펜타클을 계속 찍어내는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 이 여인이 자수를 끊임없이 놓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생각했던 거라던가 내가 행동함에 있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시란 거죠. 만약에 이게 처음 드는 생각이고 어떻게 할지 갈피를 아직 안 잡힌 분들은 계속 끊임없이 구상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운기가 지나간 후에 검정님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후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검정님들은 정말 기다리고 꾸준히 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컵 6번과 컵 10번이 떴어요. 지금 컵 카드만 떴잖아요. 내 감정이 만족감이 드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컵 중에서 6번과 10번이 뜬 거 보니까 컵으로 감동받을 수 있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최고들이 나타난 게 아닐까 싶은데, 우리 검정들 카드 첫 번째 완드 7번에서 무언가 스스로 쳐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달콤한 보상처럼 컵 6번이 든 걸 보면은 어른이 아이한테 꽃을 선물하고 있잖아요. 이 말처럼 내가 아이로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상황이라던가 사람에게 이렇게 달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피 터지게 싸우면서 이걸 어떻게든 끌고 가야지 하면서 아둥바둥 거리는 거였다면 내 운기를 챙기고 나서는 내가 정말 여유 있고 어쩌면 동심으로 돌아가서 순수하게 이거를 즐길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컵 10번이 뒤에 그대로 떴는데 이거는 감정을 말하는 컵과 완성을 나타내는 10번이 말하듯이 감정의 완성이란 거예요. 내 행복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내 원하는 걸 하나 쟁취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행복감이랑 사랑이라던가 높은 성취도, 내가 생각했던 완벽함, 이런 것이 다 내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검정님들은 내가 계속 꾸준히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구상하는 그런 거 전부가 다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충분하게 나의 마음을 충족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으로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기 이후에 달라지는 거는 컵 7번이랑 소드 5번이 떴어요. 컵 7번은 공상과 허상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공상과 허상 자체가 내가 좋은 걸 생각하고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을 정도로 그러한 완벽한 그런 거에 대해서 갈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걸 얻었으니까 이 행복감에 빠져가지고 환상이라던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런 걸 얻으면 좋을 텐데, 여기서 이런 걸 발전하면 더 좋을 텐데 하면서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행복한 상상을 펼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의미는 공상과 허상인데 제가 여기서 보는 거는 꿈이랑 이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끗 차이로 말이 다른데 이게 완전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니란 거예요. 왜냐면 추석 이후에 우리 감독님들이 갖게 되는 그런 것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행복한 상상이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소드5가 떴는데 이 소드5는 혼란을 야기하는 카드거든요. 그 이유가 경쟁하는 상황에 있어서 1대1 싸움이라면 검을 한 개씩 들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검은 3개예요. 시작부터 어나더 레벨이란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싸움을 걸더라도 힘없이 패배하고 돌아서는 그런 카드란 말이죠. 감독님들이 추석 이후에 어떤 걸 갖게 되는 그런 보상이 있다 했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검정님들의 어깨를 으쓱하는 데 정말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정님이 이걸 획득함으로써 내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거든요. 남들이 나를 넘보지 못하는 그러한 큰 것으로 상승되기 때문에 우리 검정님들에게 누군가 도전을 하려 해도 지레 겁먹고 싸움으로 갔어도 우리 검정님들이 너무 멋지게 승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길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와 대결을 해서 어떤 거를 따내야 되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란 거죠. 내가 나의 것이 더 상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여기서 오는 남들과 나의 차이가 있을 거란 거예요. 모든 상황은 다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나의 행복은 더더욱 상승하고 그런 일로 변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이 운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지 조언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검정님들께서는 여기서 또 4번이라는 카드가 떴는데 한 번 더 검정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행하라 라는 말을 다시 한번 신경 써줄 포인트로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시 조언으로 들어가면 이 황제 카드가 조언으로 나왔다면 여기서도 똑같이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 카드만 갖고 있는 포인트만 말씀드리면은 내 발밑에 뿌리를 딱 내려가지고 움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의견이 먼저고 다른 사람 의견은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요지부동이란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내 스스로의 행동을 하는 건 중요한데 그와 다르게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내가 변함없는 뿌리라고 했잖아요. 나를 단단하게 잡아줄 견고함도 필요하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갈대같이 하늘하늘 움직이는 속에서 바람에 끄떡없는 그런 유연함도 중요하단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과 말과 행동에서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내 것을 꾸준하게 유지하다 보면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내가 뭘 필요한지 이거를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3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 검정님들이 필요한 포인트를 하나 집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검정님들은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운기가 검정님에게 들어왔다는 건 검정님이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 카드를 뽑으신 건데 이것을 더 단단하게 내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런 귀 기울임도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 상황과 내 행동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서 내가 내 이거 보상으로 가기까지 행동이라던가 상황이 더 안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검정님들의 포인트는 내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해서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 그 유연성도 체크하라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이 추석 때 받게 될 운기 이후에는 정말 검정님들의 마음의 충족감을 얻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검정님들이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힘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추석 이후에 받게 되는 이 운기는 검정님이 따뜻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남들에게 내가 탑이 되고 남들이 날 우러러보고 그런 것이 꼭 보장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검정님들 다가오는 추석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즐거운 일도 가득하시고 행복한 연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감독님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